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대회전.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뭐 여전히 오늘은 뜨거운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소식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 못 받고 이런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30%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종류의 사실 재난지원금은 그 가리지 말고 주는 게 더 좋은데 네, 뭐 그런 점이 100%?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게 일단 준다는 점에서 좋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걸로 코로나 대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공격하는 걸 보면 뭐 그게 뭐 만내 정례를 따지는데 사실은 긴급 처방을 한 거고 이것을 보고 약효를 봐서 이 다음에 계속 처방이 이어질 거라는 점, 즉 이 긴급 재난수당 관련돼서 이번이 마무리가 아닌데 네. 이번이 마무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시작일 뿐이고 당장 급한 불은 꺼야 된다. 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네. 뭐 제가 좀 젊어 보이도 반백년 정도 살았는데 예, 네. 학교를 안 가고 네. 그리고 또 일제 시대 때 그 탄압 속에서도 지속됐던 그 예배가 중단된 지가 지금 그 한 달이 넘었고 예배는 이제 교회, 오프라인에서 중단된 뭐 거죠. 네. 어쨌든 그 교제도 중요한데 못 간 지가 한 6주 저희 교회는 한 6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우파는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정책에 대해서 약간 늘 이렇게 거부감이 있고 네. 조심하고 그 후유증까지 계산을 하느라고 좀 진보 쪽 좀처럼 발빠르게 못 움직이지만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특히 대구 제 고향 대구를 바라보고 이러면 현금이라도 어쨌든 뭐라도 하는 게 맞다. 뭐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들도 제법 많이 됩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아니 근데 그 긍정적으로 대구 평가를-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서 예. 네. 대구는 그 예산 지금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왜 총선 이후로 쓴다고 밀어놓고 이렇게 그 시민들 애를 타게 하는지 뭐 그랬다가 번복했죠. 네. 있잖아요. 그 자꾸 민주당에서 그래 공격을 하니까 그런 거지.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뭐 궁금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예. 시점이 좀 묘하긴 했어요. 네. 그나저나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왔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중하지 않은 인기 영합식 정책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인기 영합식 정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은 양당 간에 결정하는 겁니다. 국가가 빚을 질 건지 개인한테 빚을 지을 건지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 둘 중에 하나는 빚을 져야 돼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하는 계속되는 얘기는 개인한테 빚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빚을 져놓고 그 국민들의 숨통을 터줘야죠.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걸 인기 영합식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신중하지 않다는 것도 지금 이 대책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청와대에서 기재부를 얼마나 압박을 해서 지금의 안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신중하지 않다는 것도 동의가 안 되고요. 네. 재원 확보와 관련돼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뭐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뭐 이제 국민채권 발행부터 시작해서 뭐 불용 예산을 쓰자 이런 말씀들을 네, 하시는데 네.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디다 돈을 풀 건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게 아닌가? 오늘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항상 작정하고 나오죠. 예. 뭐 위원장님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아니요,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정책, 뭐 절대적으로 틀린 정책 이런 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현금을 100만 원 줬어요. 근데 매달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되는 건지,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줄 것이며, 그러면 그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인지. 사실 정부 여당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뭐냐면 이 소상공인들 제가 만나보고 하면
이 카드 이 뭡니까 한도라도 예를 들면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좀 늘려주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내용이죠. 예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지 정부만 빚을 지고 개인은 하나도 빚을 안 지고 이걸 국민들이 무조건 좋아한다 그렇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또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뭐 두 분 정치인들 모셨으니까 또 이제 총선 얘기를 좀 해봐야죠. 김종인 위원장이요. 원내 일당 탈환을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권이 결집해서 일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PK 40곳 지역에서 5석 이상 안 뺏길 것이다. 네, 일단 판세를 좀 예측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수도권 말씀을 안 하시고 PK 말씀하시기가 좀 답답하긴 한데요. 이래도 몇십 수도권에- 번 예. 이래도 몇십 번 하는 거죠. 자랑 국회하잖아요 이제. 수도권에서 얼마나 이길지에 대해서 무릎을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지금 과연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까지 받자없는 상태에서 예, 과연 지금 보수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적법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수도권에서 광고 승부가 나겠는가. 지금 PK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네. 수도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본인들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즉 이런 전망이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결코 쉽지 않다. 뭐 네. 격전지들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참고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합하면 121석이고 부울경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은 40석인데요. 어찌됐든 박형준 위원장은 PK 지역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좁혀서 PK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BK 쉽지 않죠. 사실 네. 특히 코로나가 몰아닥치고 이것이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제가 듣는 판세도 마찬가지로 특히 부산도 지난번 선거보다 쉽지 않다라는 판단들이 많더라고요. 위기감이 좀 있는 예, 것 같아요. 뭐 네. 현역 의원들도 힘들어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PK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점 저희도 인정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PK 지역 일단 뭐 PK가 40석이고 네. TK가 25석인데 네. 우리 당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그 TK는 다 전 석권하고 그다음에 PK 지역도 어쨌든 뭐 5석 정도 잃는다.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이. 예, 네. 이렇게 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당에서 세운 여러 지역의 이 판세 분석과 목표 중에 가장 현실에 근접하는 그렇습니까? 예, 목표고 이 목표는 이제 지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잘 메시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여당이 그동안 경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코로나 국면 가운데서 정부가 좀 잘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3년을 평가해 봤을 때 각종 국정 혼란이나 독선이나 무능 이 부분을 집중 부각을 하면 PK에서 35석은 저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PK 35석 정도는 대통령 지지율 과반을 넘어가는 선거에서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 싶고요. 이런 식의 예측은 예를 들어 수도권 120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5석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115석 예상합니까? 제가 제가 여쭤보려고 그렇게 그랬어요. 말씀드리는 없고요. 수도권 네. 지금 121석 가운데 아까 네, 말씀하셨으니까. 수도권 말씀드렸던 대로 격전지라고 불렸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구체적인 네. 숫자를 말씀드린 거지만 동작을이라든지 광진 등에서 보면 그 여권 후보가 상대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수도권에서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115석. 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요즘 그 뭐 145석 이상에서 당연히 일당한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참 오만하게 비춰질 거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그래도 그 준비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는 뭐 정책 연속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한번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네. 업소를 해야 될 상황이지. 네. 뭐 115석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제가 우리 당에다가 늘 얘기하는 게 수도권 60석 뭐 총 우리도 145석 이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정신 차리자. 잘못하면 네. 100석 무너지고 민주당이 지금 봤잖아. 조국 사건하고 이런 사건 봤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만약에 저기서 진짜 과반 넘어가고 하면 어떻게 할래? 국민들한테 협소하고 호소해서 중도청 합리적인 중도청과 그다음에 보수청이 한 석이라도 투표장에 더 나와서 네.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제가 우리 당에 얘기하는데 긴장하고, 민주당에서 115석 네. 얘기해 주면 고맙죠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PK에서
40곳 중에 5석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전제라면 그거는-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아니요, 그건 그걸 비유가 얘기하는 거지. 틀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 PK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니요. 할 수가 없죠. PK는 많이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도권에서 10석을 추가하고 호남을 석권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아요. 국민의당에서 뺏겼다라는 예. 인식이 있죠. 그래서 지역구 13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지역구 이제 비례 얹으면 자기들 그 비례정당 1번 비례정당 네. 예, 그 장자가 있고 서자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장자 정당에서 한 20석 목표로 하고 있으니 네. 그럼 150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얘기하기를 PK 지역은 지난번보다 참 지난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건영 저기 전략기획위원장이 전략위원장.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 그만큼 전략기획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현 상황이 어렵다는 거고 제가 PK 민심도 듣고 있지만 지금 PK 민심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현 여당이 많이 불리해지고 있고 수도권은 지금 현 야당 제1야당 미래통합당한테 시간이 갈수록 좀 불리해지고 있다. 그게 냉정하게 판을 보는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예.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늘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황교안 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항상 세트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 질문을 드릴 때마다 동시에 등장하시는데 황 대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발언을 했어요. 무소속 출마는 문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다. 영구히 복당을 불허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전 대표도 거기 반격을 했죠. 종로나 챙기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처럼 PK의 그 미래통합당 압승을 이끌 그 장수를 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모멸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홍 전 대표 팬이셨죠? 예, 네. 무소속으로 내쫓은 황교안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한 거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해당 행위를 얘기를 합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해서 대구에 가면 저는 당연히 원탑일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는 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과 홍준표 무소속 간의 다투는 사이에 네.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또 생기던 네. 뭐 그런 선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승전 민주당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구히 복당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정치에서? 그 네. 황교안 대표가 영구히 대표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정치판에 세상에 뭐 영구히 영원한 건 없고요. 절대적인 그렇죠. 건 없고 네. 뭐 홍준표 대표를 갖다가 황교안 파에서는 네. 지금 너무 믿겠지만 뭐 저희 미래통합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마니아들도 많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분을 우리 당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네. 늘 선거 때마다 뭐 공천에 관련해 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그 공천에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보복을 당해 가지고 잘못된 공천 가운데서 다시 당을 나갔다가 또 살아 들어오면 복당하는 경우 많죠. 네. 정치판에서는 살아 들어온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홍준표 뭐 예를 들면 윤상현, 권성동 이런 분들 그리고 저기 민주당에서 그럼 김의겸 이런 사람들 나중에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민주당에서 안 받아. 우린 절대로 니는 못 들어와. 지금 다 험한 말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뭐 이제 각 지역별 대략 전망들 좀 해주고 계신데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가는 게 있어요. 리얼미터가 오늘 3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44.6%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30.0%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지지율 먼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더불어 하나 묻고 싶어요. 더불어통합당 더불어 요즘 너무 헷갈려가지고 여야 협조하는 건가요? 네. 아니 뭐 저기 보면 정당에 한 네. 주요 10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단어를 조합해서 다 당을 만드니까 네. 아니,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올라가면 김성애 소장님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예. 아 좋아요? 예, 박수 칠 일 아닙니까? 아니 그쪽 정당의 그 위성정당 원이 그래가지고 계속 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따라가지고 올라가면 네. 그 투한테는 별로 안 좋잖아요.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요. 예, 뭐 파이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 여당이 비교적 그 대처를 잘했고 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 국면이 있다 보니 그 미국이나 나머지 유럽의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잘하지 못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현 정부가 그래도 좀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네. 이런 이 바람이 불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참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대한 벌어졌는데 그래도 늘 그렇지만 이제 숨은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거기에 조금 힘을 걸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바뀔 신앙의 수 영역이 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여기 뭐 여론조사에서 더 이상 덧붙이실 아예 뭐 말씀은- 여론조사 지금 이제 보면 네. 문재인 정부 자체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었잖아요. 아직 그 사이에 여전히 한 10% 넘는 갭이 존재하고 있고 네. 이것을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으로 설득하는가의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두 가지죠. 일단 더불어시민당까지 해서 공천이 깔끔하게 잘 끝났다는 점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는 거니까 지지율은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 이게 총선에서 전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는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1명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5.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지지율을 여쭤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 선거 시즌이 되면 슬로건 유권자를 유혹해야 되니까 멋진 슬로건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 승리. 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뭐 각각 이유가 있을 텐데 통합당은 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니었나요? 네,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혹시 통합당 분들이 본인의 전신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던 구호인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65년에 나왔습니까? 60년대 나온 구호인가요? 네. 그렇죠. 50년대. 예. 50년대인가요? 네. 어쨌든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구호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셔서 코로나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네. 뭔가 좀 세게 하는 것도 어렵고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 방역 대책을 잘 세우고 이대로 잘 버틴다. 이것이 선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슬로건들. 문재인 3년 행복했느냐? 네. 우리는 이거를 뭐 집중 부각을 해야 되고 네. 국민들이 지금 힘을 실어준다고 이 지지율 해주는 거하고 또 문재인 3년 돌아봤을 때 행복했느냐 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정부 여당한테 120 몇 석을 줬는데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150석을 몰아줘서 과반을 넘기거나 하면 어떤 사태가 올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는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그나마 몇 석이라도 더 얻는 가장 현실적인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조금 아까 그 우리 조대원 위원장님께서 뭐 당 이름 외우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이 더 힘들고 더 복잡해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한데 이 민주당 통합당 뭐 자매 정당이든 형제 정당이든 뭐 있잖아요. 앞으로 선거운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로고송도 못하고 나가서 춤추고 뭐 이런 선거운동도 사실상 어렵고 네. 이제 거의 온라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라디오나 텔레비전 출연하는 것 그거 외에는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그런 사실- 방식 말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당은 또 미래한국당과 어떻게 선거를 같이 뭐 어쨌든 좀 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제 유권 네. 해석이 나와서 후보자 당사자를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네. 심지어 당직자들끼리 도와줄 수 있는 그림이 나왔으니까요. 당직자들은 도울 수 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그렇게 해서 서로의 당 대표들이 그 상대방과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요. 저는 뭐 그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처음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위성정당 만든다고 했을 때 네. 언론에서 이제 그거를 다른 정당이냐 같은 정당이냐 알아보기 위해서 당 사무소에 이제 그 주소지? 위성정당 네. 전화해보고 네. 야 같은 사람이잖아 같은 건물이잖아 이렇게 막 얘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공개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선거운동 유권 해석 이렇게 했다고 뭐 선거운동 같이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염치들이 없다. 참 뻔뻔하다. 이 뭐 크게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각 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두 거대 정당 그중에 더더욱더 위성 정당 두 개나 출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 선거 마치고 난 뒤에라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대한검도대인 네. 줄 알고 목검 들고 나가는데 상대방이 해동검도라고 진검 들고 나오면 진검 아마 들고 나가 승부를 국민이 해야죠. 다시 네. 평가하실 겁니다. 지금 김성애 소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국민이 평가하실 거고 지금 여기 정당 보조금 주는 이것도 정말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오늘 이 실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 네. 정말 비례정- 그 돈을 왜 줘야 되냐. 네. 정말로 뻔뻔한 사람들이다. 자기 돈 내가 해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예요. 그걸 자꾸 뭐 네가 내가 하는 미래한국당이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만들어서 돼서 많이 예산 받은 거 잘못했지요. 말씀하시는 거죠? 61억 잘못했죠. 원. 네. 그러니까 두 개 정당 만드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목금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게 난 네. 맞다. 그런 민주당이 생각이 언제 듭니다. 두 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까? 전 금시초문인데. 금시초문입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대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성회 정치연구소 생크와이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